그래서 우리가 그런 처벌에 대해서 한계를 보여주는 두 가지 질문이 뒤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익숙해요. 이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.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어떤 처벌을 준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강요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지만 두 번째 질문을 고려를 많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. 나는 이 사람이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기를 바라는가.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이거를 원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해서 이 사람이 이걸 선택해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처벌을 통해서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MVC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상대방의 어떤 자율성이나 상호 의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이렇게만 된다면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부분 읽으면서. MVC는 자율성과 동시에 상호 의존의 바탕을 둔 도덕관념이 자라도록 도와준다.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행복과 다른 사람의 행복이 서로 같은 것이며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.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이런 식으로 자라나면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열심히 MVC를 배우고 있습니다. 저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은 저는 저를 좀 변화시켜서 제 아이한테는 좀 더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갖추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.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같이 돌볼 수 있고.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. 혹시 그 내용 중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못한 게 혹시 있으실까요? 저는 이 파트를 읽으면서 굉장히 저의 예전 유년기 시절의 기억이 많이 떠올랐어요. 그래서 왜 처벌을 할까? 처벌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이 3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질문 있죠. 내가 부탁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기를 바라는가라는 이런 좀 심도 있는 고찰이 조금 빠져서 그런 처벌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. 좀 심도 있는 고찰보다는 즉각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그런 효율성? 이런 거를 좀 추구해서 그런 처벌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사실 저 같아도 제가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운다거나 제가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정말 무수히 반복되는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저도 지칠 것 같아요. 사람이고 하니까.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게 되겠죠. 근데 그 한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이 처벌을 받을 때마다 선생님 혹은 그 부모에 대한 기억이 어떻게 남을까, 저의 기억을 반영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. 뭔가 아이들의 마음을 혹은 아이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네. 즉각적으로 그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효율적으로 그냥 네. 그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더 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심도 깊게 그런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. 더 세상이 좀 살기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맞아요. 정말 저도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제가 정말 선생님 혹은 부모가 됐을 때 이걸 지킬 수 있을까요? 좀 자신이 없어요, 저는. 지금부터 계속 노력하시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연습만이 살 길이다.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방향성만 가지고 가면 언젠가는 그런 사람이 이미 돼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. 아. 네. 지금은 어려워 보이지만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 어느새 내가 이런 사람이 돼 있네?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. 강님도 저희 이 지금 비폭력 대화 네. 뽀개기 하시면서 삶 속에서 변화들을 경험하신 것들을 나눠주셨었잖아요, 몇 번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빈도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,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해나간다면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저는 그래요. 저는 빅폭력 대화를 배우면서 갑자기 이 319페이지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빅폭력 대화를 배움으로써 내가 무엇을 원할까? 상대가 나에게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
저와 나눈 대화가 찜찜한 게 없고 저를 떠올리면은 되게 즐겁고 포근하고 평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져갔으면 좋겠다. 딱 이 정도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이 처벌을 위한 그런 힘쓰기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도 뭐 제가 마주하게 될 무수히 많은 사람들 아니면 혹은 저의 미래의 아이 이런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러니까 여기 319페이지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. 사람들이 우리가 부탁하는 대로 행동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의식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나는 믿는다. 우리의 동기, 우리가 왜 이 행동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도 중요하잖아요. 네. 우리도 강요받아서 하는 걸 싫어하고 힘들어하니까 처벌보다는 상대가 정말 어떤 동기로 행동했으면 좋겠는가 이거를 계속 생각해보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가 좀 더 대화로 중재, 상대와 나와의 그런 갈등 상황을 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동기를 내적 동기라고 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보상이나 벌로 인해서 하는 것들 외적 동기라고 하거든요. 어떤 사람이 그 상황을 좀 더 생산성 높게 하려면 내적 동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창의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같은 것들이 좀 더 증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앞으로 만약 이제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가 좀 더 잘 키운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기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자신이 즐거워서 어떤 행동들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. 자녀가 자랄 때.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 이 319페이지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네요. 저는 정말 여기에도 아까도 자연이 다 읽어주셨는데 그 동기가 있잖아요. 동기. 저는 저 옛날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한테 이유도 설명받지 못하고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말라 해가지고 처벌을 받았던 경우가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.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런 경우가 많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떤 행동을 할 때 부모님을 속이려고 한 경우도 많고 무언가를 자꾸 은닉하려고 하고 그런 게 많았거든요. 근데 조금 더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 어렸을 때 왜 내가 이 행동을 고쳐야 하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받았다면 더 저의 내적인 동기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. 그렇잖아요. 뭐 방을 치우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 정말 정돈된 상황에 놓여있기를 원해서 치우면은 저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되게 좋은 행동인데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안 보고 계실 때는 그냥 내 맘대로 행동하고 부모님이 보시면 갑자기 후다닥 그런 경우가 많았죠. 저도 떠오르는 경험이 저는 이제 공부를 좋아하지를 않았어요.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. 뭐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, 좋은 곳을 취업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한테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거든요. 좋은 대학교 안 가면 어때? 좋은 회사 안 가면 어때?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었고 그게 왜 중요한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. 물론 이제 성인이 되고 뭐 이제 커보니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저의 나이로는 그게 왜 중요한지가 와닿지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대화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. 지금은 제가 공부를 되게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공부를 되게 싫어했고 왜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제가 그 동기를 스스로 찾아내고 나서는 공부를 되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.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. 그래서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런 동기를 얻었을 텐데 네.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부모님도 할 줄 몰랐었고 선생님도 한 번도 안 계셨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20대가 돼서 저 스스로 찾아나가기 시작했던 거죠. 왜냐하면 대학교 와서도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 초중고는 어쨌든 의무니까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대학교 와서도 또 해야 될 생각이니까 너무 지긋지긋하고 또 이건 의무가 아니니까 자퇴를 해도 되는데
어쨌든 또 자퇴를 하거나 이런 거 부모님 또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고, 그러니까 그런 이유 동기에 대해서 저 혼자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저 스스로 찾고,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죠. 그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,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하버드대도 갔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쵸. 뭔가 이제 얘기를 쭉 들으면서 그 강요를 받았던 과거가 막 떠오르면서 저도 대학교를 생각을 하니까 저는 대학에서 공부를 아예 안 했거든요. 근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도 약간 남아있는 게 자꾸 저한테 뭘 잘하라고 하고 뭘 해내라고 자꾸 하니까 저 자신을 좀 많이 파괴를 하고 싶었어요. 역으로 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예 안 해버리고 그냥 뭔가 막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,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처벌의 대가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도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스스로를 막 파괴하고 싶은, 그래야만 마음이 좀 편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우리 내적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가, 외부에서 압력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개인에게 좋지 않은가, 이거를 좀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. 저 혹시 이 책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까요? 저는 충분합니다. 저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충분합니다. 네, 충분합니다. 네, 저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모리스님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저희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. 또 만나요. 뭐야? 뭐야, 평소랑 다르게.